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도 좀 한시름 놓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제가 저번주부터 계속해서 잡주가 아닌 이상은 시장 매도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팔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오늘 시장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좀 걱정을 한시름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엇박자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엇박자를 내시지 마시고 좀 정박자로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은 아쉬운 흐름 자체가 나오고는 있는데, 뭐 분명히 이슈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1%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상승 종목이 뭐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반등적인 부분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외국인이 또 언제 나갈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오후에 나갈 수도 있고, 내일 나갈 수도 있고, 내일 모레 또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좀 키포인트로 맞춰놓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외국인이 결국에는 들어와야지만 이런 식으로 지수의 상승이 나오고, 외국인이 나가면은 또 지수가 빠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개념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잡주 같은 경우에는 뭐 뻔하잖아요. 뭐 재무가 너무나도 안 좋다든지, 적자 기업이라든지 계속해서 뭐 주가가 빠지는, 심하게 빠지는 부분이 있는 그런 것들 잡주, 특히라도 재무가 안 좋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손대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잡주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 교체할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요일날 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차피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다 빠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잡주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시고 좀 실적적인 부분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대형주 모아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중소형주 모아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단타로 들어갈 종목에 대해서까지도 너무나도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거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자, 단타로 들어갈 종목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3%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대형주로 좀 안전하게 매집을 해서 가야 되는 종목, 포스코라든지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좀 중소형주 탄력적인 부분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국보 디자인이나 노루페인트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보 디자인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뭐 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뭐 댓글에서 보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좋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4%대 수익적인 부분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제는 앞으로, 여태까지는 뭐 그냥 누가 사라고 해서 뭐 이거 쫓아 사고 올라가는 거 그냥 겁 없이 샀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요번 조정이 나오면서 분명히 그 겁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렸던 부분, 가격적인 메리트를 최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던 부분,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가 편안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여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잡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정리를 하시고 이쪽으로 종목을 좀 변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포트를 이런 식으로 짜시면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뭐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뭐 이게 여러분들이 막, 왜 이런 얘기 하냐, 뭐 저런 얘기 하냐, 뭐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1%든 2%든 저는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저는 뭐 결과로 보여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는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조금, 여러분들 분명히 계좌가 힘들어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딱 선착순 5분만 진행을 하고 마감을 할 건데, 뭐 지금 시장 올라왔다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이 시국에 뭐 가입을 해라 뭐 말하라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해요. 저도 그렇기는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좀 매매 패턴이라든지 습관, 이런 것들, 가격적인 이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뜯어 고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반대 매매 나가시는 분들 분명히 지금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신용을 쓰시더라도 좀 안정적인 종목에 대해서 좀 신용을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1개월 하시면은 30일 추가로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오시면은 지금 오시면 좋은 점이 뭐냐라고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 이때 뭐 무슨 이벤트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대부분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에 진입해서 과매도 구간에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엇박자를 내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매수 구간에 진입을 해서 매도 구간에 너무 과매도 구간에 떠난다, 이거는 결국에는 엇박자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은,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사야 되고, 시장이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으로 내고 팔고 나오면은 뭐 편안하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반대로 하시는 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가가 급등을 할 때는 뭐 잘 버티세요. 왜냐, 주가가 고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희망회로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다 생각을 하면서 가겠지 이런 식으로 버티시는데, 주가가 급락을 할 때는 사람들이 못 버텨요. 왜냐,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손절을 잘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이거는 엇박자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우리는 좋은 종목을 미리미리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어쨌든 뭐 바닥에 있는 좋은 종목들을 좀 살 수 있으니까 좀 수익적인 부분이 많이 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잡주 버리시고 포트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짜시라고까지도 말씀을 저는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주말 영상 안 보신 분들 뭐 제가 뭐 찾아가서 보세요, 봐주세요, 종목 이렇게 추천했으니까 봐주세요 라고 뭐 쫓아다니면서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저를 얼마나 믿냐 마냐 이 차이일 뿐이지, 저는 항상 좋은 종목으로만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아쉬운 흐름 자체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시장이 올라오면서 오늘 조금 뭐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장기적인 부분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그리고 지금 지수가 밀리고 뭐 파업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회사 자체에 실적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빠지지가 않았어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자체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파업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좀 실적에 대해서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만큼의 일을 회사가 쉰다라는 건데,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의심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피크 자체는 좀 저는 3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뭐 추수감사, 뭐 미국에서는 뭐 이제 추수감사 뭐 주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3분기에 피크를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보다가 BDI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좀 가파르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오히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보다도 최근에는 BDI가 너무나도 좀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펜오션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6%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컨테이너 관련해서는 우리가 올해까지는 좀 길게 좀 볼 필요성이 있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건데 일단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단은 첫 번째적인 문제가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뭐 이것도 다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파업적인 부분이 좀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파업이 어느 정도는 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봤을 때는, 자, 여기서 좀 보면은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면은 HMM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뭐 지금 오늘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기간도 좀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뭐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나갔던 부분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파업이 좀 일어날 수도 있다를 어느 정도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관건은 이제 파업의 수위인데,
이제 물류 대란이 불가피한 만큼 노조 측에서도 극단적인 파워 카드를 꺼내기는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왜냐면은 HMM이 신다고 해서 HMM 주가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쪽,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분명히 치명적인 부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게 지금 파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선원 자체가 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항 자체를 물류 미배송에 따른 계약 위반도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빨리 원만하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당장이 내일 협상이 돼서 될 수도 있는 거고 모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리스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게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최근에 테이퍼링 경계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으로 시장 저점에 대해서 저점이 어딘지 맞출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은 테이퍼링, 이번 테이퍼링이 하락의 원인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결과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어떤 원인이라도 무조건적으로 끼워 맞추면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테이퍼링 자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하락이 나오면은 무엇이 되던지 간에 그 이유가 분명히 핑계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과적으로 이제 8월 내내 조금 아쉬운 흐름 자체가 나왔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이 오래 가지는 않는 것이고, 시장 변동을 만드는 요인은 결국 누군가 싸게 만들어야 이득이 나거나 누군가 싸게 만들어서 매수를 하기 위한 변동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온갖 뉴스들이 붙으면서 이것저것 해석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해석을 해봤자 저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점이 어딘지 맞추는 것보다도 종목별로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자체 테이퍼링 가능성이 갑자기 나온 이슈냐, 그것도 아니에요. 몇 달 전부터 나왔는데, 그때 나왔을 때 테이퍼링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대피해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그런 얘기 자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고 나니까 테이퍼링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에서 맨날 나오는 이현령 비현령식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자꾸만 시장 저점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시장 저점을 보는 것보다도 좋은 종목의 좋은 매수가,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쫓아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시장이랑 엇박자 내지 않고 좀 정박자로 맞춰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린 거 다 똑같아요. 포스코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은, 자, 여기 사시라고, 여기서부터 41만 3,500원까지 올라갔던 부분, 근데 여기까지 또 내려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두산바켓 여기서 사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렸던 부분, 근데 또 여기까지 내려왔으면은 여기서 사야 되는데 자꾸만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좀 확인을 하고 오히려 빠지면은 여기서부터 분할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시면은 되시는데,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거를 보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빠질 때마다 쭉쭉쭉쭉 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다렸다가 편안하게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쌍욕을 먹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때 85,000원 여기 당시에서 제가 분명히 이거 무조건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이거 그냥 기다리시면은 분명히 한 번씩은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막 쌍욕 썼던 분들 지금은 가입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제 말이 맞으니까. 그리고 SK 하이닉스
보면은 10만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사시라고 여기서도 올라갈 때 이거 올라가는 거 쳐다보지 말고 그냥 좋은 매수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시라고. 결국에는 5% 10만 원 이하에 사서 10만 5천원이기 때문에 5%대의 수익적인 부분. 그리고 또 현대차 여기서 21만원 이하로 여러분들 매수하세요. 21만원 이하로 무조건 기다렸다 매수하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뭐 현대차 21만원이 오겠냐, 오면은 뭐 지수가 말이 되냐,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분들 분명히 많이 계세요. 제가 댓글을 좀 모아놨어야 됐는데 근데 결국에는 오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꾸만 지수 바닥이 어딘지를 확인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은 좀 가격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뭐 시장 올라오니까 그래도 뭐 걱정하셨던 분들 좀 한시름 덜었지만 결국에는 키포인트는 외국인 수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